있어요. 근데 대바다타는 교단을 분열시키고 부처님을 심지어 꼬지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역시 그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것이 잘 고쳐지지 않는구나. 참 쉽지 않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긴 해요. 부처님 불법에 귀의해서 앙굴리마라처럼 이렇게 살인마에서 완전 진짜 순백의 사람으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이런 훌륭한 분이 있는가 하면 대바다타나 찬나처럼 평생토록 부처님 옆에 있어도 이거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을 보면 부처님 참 영험도 없네. 아, 부처님이라고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되는 게 있네. 사람이라는 게 안 변하는 사람도 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중생활, 그러니까 절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성자는 아니더라. 출가한 스님이라고 해서 다 이제 훌륭한 인격을 갖춘 건 아니더라. 왜냐면 부처님 당시 때도 참나나 대바다타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중생활 수칙 음, 1호는 우리 불교에서 대중생활 수칙, 절생활 수칙 1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절에 다닌다 수칙 1호 화합이에요. 화합. 화합을 깨트리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서로 우리는 하나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이제 서로 뭐 이렇게 그 차도 사주고 서로 재밌게 놀고 뭐 서로 같이 정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런 것이 대중생활 수칙 1호예요. 1호. 그냥 무조건 우리는 기분 좋게 행복하게 그리고 발 버리시면서 지혜를 닦아 나가는 그런 것이 대중생활 수칙 1호라 할 수가 있어요. 뭐 두 번째라 한다면 남을 돕는 거겠죠. 근데 남을 도우면 저절로 우리 서로 모두 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남을 돕는 데는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필요하죠. 배려와 이해. 찬나처럼 저렇게 평생을 부처님 옆에 계셔도 바뀌지 않는 게 있구나. 못된 면이 있구나. 바뀌지 않는 못된 면. 그렇다면 이 찬나는 쫓아내는 것이 맞나? 사실 바라이죄라고 해가지고 바라이죄는 쫓아내는 거는 아니거든요. 바라이죄는 승단의 화합을 깨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부모님을 살해하거나 이런 오역죄에 해당이 되면 이제 승단에서 쫓겨나게 돼. 근데 그 찬나는 그게 아니고 암만심을 낸 거거든요. 무시한 거야. 사리불가 목련존자를 무시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어찌 보면 뭐 대단한 큰 죄는 아닌데 사람들이 신경 쓰이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 황산 스님은 착해.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갑죠? 그런데 이제 누구 보살님, 보살님 때문에 저런 사람 때문에 저런 사람 때문에 못 다니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이렇게 있어요 보면. 그러면 스님은 그런 사람을 좀 불러담고 좀 그 사람을 어떻게 좀 하지. 맨날 저렇게 저 사람 때문에 저를 안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참 난감하죠, 그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부처님도 가만 보면 못 하는데 또 이제 그 사람도 그 말을 또 들어요. 그 자기 때문에 안 온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듣고는 또 이제 그 스스로 내가 이제 절을 그만 다닐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이제 그만 나올 때가 된 것 같아. 이러면서 안 나오거나 아니면 그 굉장히 큰 갈등과 괴로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분도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상처를 또 받는다는 거예요. 야, 그거 어렵더라, 이제. 이 찬나 같은 경우는 출가를 안 하는 게 더 나았을까? 대바다타 같은 경우도 출가를 안 하는 게 더 나았을까? 그런 대바다타는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108가지가 있어요. 이 마음을 길러야 되는 것도 있고 마음을 지향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을 길러야 될 거는 이렇게 겸손과 겸양, 또 배려, 이해, 또 지성 이런 것들은 길러야 되겠죠. 근데 지향해야 될 거는 욕심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 108가지 마음 중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욕심이나 성냄 이런 것들은 많이 제어를 해서 많이 다운을 시켰어. 근데 시기 질투는 다운을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커졌어 막. 시기 질투가 많으면 사람을 좀 짜증나게 하는 거 알죠, 그죠? 사람은 괜히 이렇게 옆에 있으면 짜증나,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절에 다녔는데도 저것도 아직 극복 못해? 이래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이 시기 질투는 극복하지 못했지만 분노와 그리고 욕심, 어리석음은 좀 극복했어.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열심히 또 이렇게 지혜를 갈고 닦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를 또 열심히 하잖아. 뭐 공양간에서 하든 법당에서 하든 뭐 쓸 것 닦고 맨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건선 많이 하고 잘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니 우리가 한두 가지 잘못하는 거 가지고는 그게 그걸로 이제 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해해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찬나 같은 경우는 출가를 그렇다고 당신은 출가를 잘못했어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출가해서 잘 닦여진 것도 많이 있으니까. 출가해서 나쁜 마음이 암안심은 계속 더 커졌어. 그냥 마부로 있으면 평생 꿇어 해가지고 이제 천민이니까 아구는 막 이렇게 그 수드라 계급이잖아 마부는요. 그리고 노비 머슴이니까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절에 와서 좀 일찍 출가했다고 대접을 많이 받은 거예요. 다 존중을 해주니까 사람이 천대만 받다가 존중받으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 그런 암안심이 평생도록 그렇게 어렸을 때 기르지 못했던 배우지 못했던 것이 출가에서도 뭐 씨앗이 없으니까 배우지 못해가지고 암안심이 많은 사람으로 끝까지 그렇게 남았는 거죠. 어느 생인가는 그 암안심을 치유하겠죠. 근데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좋아져서 선정력도 좋아지고 지혜도 좋아지고 또 교양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졌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다각도로 이렇게 세상을 봐야 되지 않겠나. 마찬가지로 우리 절에 다니면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스님은 좋은데 저 사람 때문에 절 망하는 것 같아. 왜 그럴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면 그분 대체로 다들 우리 절에 다니는 분은 대체로 다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 열심히 하는 것만 보고 언젠가는 닦여지겠지. 참나도 있었는데 뭐 부처님 당시에 대바다타도 있었는데 요즘에 그 세상에 이렇게 그 물량들이 경제량들이 총 양적 완화를 하는 나라가 하도 많아져 가지고 세상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도 크게 짓고 자동차도 끌고 다니고 뭐 도로도 저렇게 쫙쫙 깔리고 그러는데요. 우리 세상에서 지구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아람코라는 회사예요. 아람코. 사우디의 회사. 사우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그 뭐 JP 모건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애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제일 비싼 기업은 아람코예요. 아람코가 작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전에는 기업 공개를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국유 기업이어서. 우리 한국전력을 상장하진 않잖아요. 한국전력 상장하면 시가총액이 얼마 될까? 굉장히 나오겠죠. 한 몇십조는 나오겠죠, 그죠? 국영기업이니까 하지 않았는데 아람코라는 사우디 국영기업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증시에 내놨어요. 기업을 공기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을 해서 이제 상장을 시킨 거죠. 되자마자 올라오자마자
1700조 원에 몰려서 1700조 원이 몰려서 1700 몇십조 원. 1700조 원이라는 게 얼마큼이냐면 우리나라 1년 총 생산량이 16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총 생산량이 1년 동안 우리 5천만 명이 열심히 만들어낸 돈이 가치를 환산하니까 1600 몇 조예요. 이게 전 세계 12위예요. 12위. 그런데 한 회사가 그만큼이라는 거지. 한 회사가 그만큼이야. 엄청 큰 거예요. 그것도 기업을 전부 다 상장한 게 아니야. 기업의 몇 프로만 상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코는 왜 기업을 그렇게 상장을 시켰을까? 여기에는 아랍 지역의 미래랑 관계가 있는 거죠. 사우디의 미래. 사우디는 석유 팔아가지고 펑펑 쓴 것만은 아니에요. 석유 팔아서 펑펑 쓰기만 했으면 베네수엘라 꼴이 나겠지. 베네수엘라가 석유 팔아서 그것만 했잖아. 베네수엘라가 망한 게 뭐겠어요? 석유 팔아서 다른 거 안 하고 석유만 팔았어. 석유 팔았으면 다른 경제 활동도 해서 좀 다른 기업도 키우고 뭐 복지 사업도 뭐 하고 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석유만 팔았어. 근데 이제 석유 파동이 생기면서 석유 값이 하락하니까 저절로 망하게 돼.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일찍부터 친미 정책을 썼고요. 미국하고 반대하지 않고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주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냈어. 게다가 이렇게 보면 이번에 상장을 시킨 이유가 사우디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이게 에너지라는 게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는 석유가 에너지를 이제 지금까지는 100여 년 동안 한 150년 동안은 석유가 이제 온 세상 에너지를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세계를 좌지우지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뭐 전기가 나온다, 뭐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석유가 이 자원이 고갈보다는 대체 에너지 개발로 석유가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에. 그럼 사우디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코라는 이 회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사우디를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지금 저기가 하잖아요. 두바이가 이제 대도시를 꿈꾸며 두바이 석유 팔아가지고 두바이를 도시를 개발을 했어.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됐어, 세상에. 그 사막에. 처음에 누군가 그런 기획을 발표했을 때는 아무도 야 이거는 헛꿈, 망상가 같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몇백조 원의 그 비용을 들어서 두바이를 만들어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다 관광도 하고 거기서 뭣도 하고 쇼핑도 하고 다 하고 그래. 이제는 도시가 이제 사우디는 미래를 위해서 스마트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제 스마트 도시 뭐겠어요? 5G가 깔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하여간 인공지능과 더불어 또 바이오 산업과 더불어서 그것이 하나로 연결이 돼서 그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로 또 온 세계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사우디는 신기하게 거기 땅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사우디 땅이 우리나라의 몇십 배나 돼. 굉장히 넓어요. 거기다가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인공으로 밭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어디서 이렇게 공급받아 하는지 지금 이제 비는 안 오는데 물을 계속 줘서 거기서 작물을 개발을 해요. 농사를 지어 그 넓은 땅에 그걸 시도하고 있어요.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두 번째 큰 기업이 애플이에요. 애플은 뭐 하는 회사죠? 여러분들 애플 뭐 하는 회사예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뭐 하는 회사죠? 스마트폰 제조하는 회사? 제조사인가요? 뭔가요? 아, 애플은 뭐 하는 회사일까요? 애플은 시가총액이 1,500조 원이에요. 뭐 하는 회사길래 시가총액이 1,500조나 될까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스마트폰을 삼성전자가 더 많이 만들까요? 아니면 애플이 더 많이 만들까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개수는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그런 걸까? 그럼 삼성전자는 뭘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죠? 그러니까 제조인데 어떤 걸 제조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뭘로 돈 많이 벌어요? 아니, 스마트폰하고 반도체하고 이 두 가지로 돈을 제일 많이 벌잖아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로 이제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어 삼성전자가. 애플은 그래 이제 그 스마트폰은 만들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애플은 앱스토어를 따로 쓰죠. OS를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는 OS를 안드로이드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스마트폰의 OS는 두 가지 종류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건 안드로이드와 그리고 애플 OS죠. 이제 두 가지가 제일 근데 뭐 LG든 삼성이든 다른 나라는 그냥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써.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걸 쓰죠. 근데 애플은 오로지 애플 앱스토어 이것만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굉장히 높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애플은 애플 TV 같은 거 만들고요. 또 이어폰이잖아요. 또 아이팟 해가지고 또 이제 기어 해가지고 시계도 만들고 이런저런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앞으로는 애플 헬스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헬스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또 쇼핑도 애플을 통해서 쇼핑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이렇게 아남코 빼고 세계에서 최고 기업 가치가 높은데 기업 가치가 높은 것은 미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미래는 데이터를 잡는 사람이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 아이폰이 깔린 게 10억에서 20억 개 깔려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이폰을 쓰고 있거든요. 아이폰에 모든 정보가 있잖아. 그 기본 OS를 그걸로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쇼핑을 하는지 뭘 하는지 이것들이 이제 애플이 제일 많이 알 수가 있죠. 아마존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다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유망한 것이 애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나라의 1등 시가총액 1등은 삼성이에요. 그죠? 2등은 어딘지 알아? 관심 없어요? SK 하이닉스가 2등이야. 반도체가 막 성장하니까 SK 하이닉스가 LG보다 더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아요. 삼성전자 1등이고 3등이 어딘지 아나요? 3등. 현대자동차가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3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이버하고 현대자동차가 서로 막상막하예요. 네이버가 30조 원이라는 거 알고 있나? 네이버가 3위. 이렇게 막 현대자동차랑 막상막하하고 있어요. 3위로 올랐다 좀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얼마 있으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이닉스는 60조 원이니까 하이닉스를 추월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네이버는 어쩌면 얼마 안 있어서 네이버가 지향하는 대로 가면 할 수 있겠죠. 네이버는 뭘로 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세 번째 기업이 됐을까? 이거는 지금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세계에서 2, 3, 4위를 달리는 것을 이해를 하면 네이버도 당연히 가는 거죠. 다음 카카오도 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다음 카카오는 아직 되지 못하고 25위 정도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막 높구나. 다음 카카오만 해도 25위야. 뭐 만든다고? 카카오에서 뭐 만드는 게 있어? 시계도 안 만들잖아. 반도체도 안 만들. 우리는 카카오톡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네이버는 우리가 검색을 열심히 하잖아. 근데 뭐 했지? 그것을 이해를 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도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약진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미래가 좀 전망이 밝다할 수 있어요. 근데 네이버는 다들 불안해하긴 해요. 구글 검색 엔진도 구글을 쓰지 네이버는 별로 안 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으로 다 검색을 해요. 네이버 너무 이상하더라고. 네, 저는 아직 구글은 잘 안 쓰는데 젊은 아이들은 뭐 이렇게 학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검색을 하면 다 구글로 한다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구글에게 밀리고 있는지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긴 해요,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그런 분야가 발전이 될 거예요. 무관심하니까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 아들 딸들은 다 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삶과도 연관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항상 고민해요. 황룡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될까를 늘 고민해요. 오늘도 건물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또 각층을 다 보면서 이 애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이렇게 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성불하세요.